우선 저는 코이카 기술총괄팀 에너지 전문관 기경석이라고 하고요. 네, 우선 목차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목차를 설명드리면은 그 SDG의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SDG7의 세부 목표 5가지와 그리고 우선순위 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에너지 목표를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 및 기업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분야가 사실 어제 오늘 이렇게 다뤄진 주제는 아니었고요. 오래전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를 시작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과 개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에 월드뱅크나 그리고 이레나 세계 신재생 에너지 기구와 같은 에너지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에너지 관련 전략을 채택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SDG 공개 작업반 회의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7이 에너지가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SDG의 세부 목표를 다루기 이전에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SDG에서는 포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현대적 에너지로부터 좀 소외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현대적 에너지를 제공하자라는 그런 목표가 좀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현대적 에너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통적 현대적 에너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전통적 에너지를 설명드리면 전통적 에너지는 고형 연료인 나무와 석탄 그리고 가축의 분변 등을 말하고 있고요. 일종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에너지가 고형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해서 고형 연료라고도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적 에너지는 무엇인가? 디젤이나 파라핀, LPG와 같은 그 액체 연료를 포함한 자연의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 를 변환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재생 에너지 등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현대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석유도 현대적 에너지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현재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생 에너지를 통상적으로 현대적 에너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DG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총 5가지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다른 분야와는 좀 많이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 세부 목표 좀 전에 봤더니 10가지가 대부분 넘어가는 것 같은데 딱 5가지로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UN에서 제정한 UN Sustainable Energy for All이라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지표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로 계속 논의는 되어 왔고요. 크게 이전 논의하던 것과는 달라진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3가지 이제 좀 키워드로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 첫 번째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현대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에너지 접근성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 속도를 2배 향상시키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개 목표는 앞선 3개 목표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SDG 목표 체계 안에서 그러면 에너지는
국제 개발 협력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에너지 불평등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지구상의 약 5분의 1 정도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즉 이제 전력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전력량과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을 합한 것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 제외되긴 했지만 그 광활한 면적에서 쓰는 에너지 양과 단 뉴욕시에서 쓰는 에너지 양이 같다라는 것은 그 에너지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전력 보급 수단 그 이상으로 좀 삶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현대적 에너지의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적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건과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과 영아들 보건 개선에 큰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즉 재래식 아궁이를 주방에 재래식 아궁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쪽에서 발생되는 매연으로 유해가스로 좀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영아와 그리고 여성들이 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데 현대적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는 여기에 계신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주범이 대부분 산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 60% 이상이 온실가스 배출의 60% 이상이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등을 공급해서 그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 및 기여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본다면은 SDG 7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 방향과 굉장히 많이 일치합니다. 올해 1조 8천억을 투자해서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사업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산업에 포함되는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은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사 때 김용구 이사장께서도 한번 언급은 하셨는데 이 SDG라는 게 지금까지 MDG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 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하면은 근본 SDG 같은 경우는 선진국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넓은 개념으로 그 대상 국가가 넓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코이카에서는 어떤 식으로 SDG 각 세계의 세부 목표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너지 접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이카에서는 새마을 ODA라고 종합적 농촌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전력 미보급 지역에 전력을 보급함으로써 이제 현대적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전력을 보급함으로써 새마을 운동과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코이카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송전망 효율 개선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전이 그 효율이 약 4%, 전력 손실률이 약 4%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은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쿠이카에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하면서 소수력, 태양광 관련된 다양한 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좀 더 발전시켜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는 이제 전대와 젠더와 다른 여러 가지 교육, 보건 등 다른 여러 가지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해서 범분야 연계가 된 그런 종합적인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